디오게네스는 행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많이 가지는 자가 가장 적게 소유하는 자이다. 철학자의 생각. 고대 그리스의 어느 거리,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시장 한복판에 커다란 나무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디오게네스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개처럼 산다는 뜻의 키니코스 신이 각파의 창시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인위적인 문명과 사회적 관습을 거부하고 오직 자연의 본성 그대로의 삶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디오게네스는 세상의 모든 가치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명예, 권력, 재물을 쫓으며 행복을 찾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이 인간을 속박하는 허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에게 행복은 외부의 어떤 것도 아닌 내면의 자유와 자족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하는 삶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에 매달릴수록 진정한 삶의 자유를 잃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사슬에 묶인 것처럼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 이끌려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얻으려 애쓰는 삶은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당시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의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통 밖에서 햇빛을 쬐고 있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당신이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서는 것이요. 이 일화는 디오게네스가 세상의 어떤 권력과 재물에도 흔들리지 않는 철저히 독립된 영혼을 지녔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심지어 물을 마시기 위해 가지고 다니던 나무 컵마저도 손으로 물을 떠 마시는 어린아이를 보고 버렸다고 합니다. 가장 최소한의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디오게네스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불필요한 욕망을 버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정신적인 풍요를 택했습니다. 현대 사회산.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는 마음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넘쳐나는 정보와 SNS 속에서 끊임없이 타인의 삶과 나를 비교합니다.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지금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함은 잊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은 요즘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가요? 혹시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수십 년 동안 일궈온 직위와 명예를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두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전에는 직장에서 인정받고 높은 연봉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 상실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디오게네스는 이러한 현대인의 고민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는 우리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명예와 권력, 재물은 애초에 우리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온 것이고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허상이라는 것이지요. 디오게네스는 이것을 무관심한 것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능력과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이라는 것입니다. 사례 첫 번째, 퇴직 후의 상실감. 오랜 시간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오신 분들은 퇴직 후 갑작스러운 상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명함을 건네지 못하고 자신의 직위를 말할 수 없게 되면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디오게네스는 이 감정을 관념의 노예가 된 상태라고 지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인이라는 역할에 너무 깊이 몰입한 나머지 그 역할이 사라지자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 흔들린다고 착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진정한 나는 그 역할 뒤에 숨어 있습니다. 직업과 관계없이 나는 여전히 독립된 인격체이며 고유한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디오게네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직위와 명함이 당신 자신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퇴직 후 상실감을 느끼는 것은 내 가치를 타인의 인정이나 사회적 지위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디오게네스는 외부의 평가에 기대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껍데기 같은 역할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나를 만나는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취미나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례 두 번째, 끊임없는 소비 욕구와 빚.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광고의 유혹에 우리는 끊임없이 소비를 하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기도 합니다. SNS에서 남들이 올린 행복한 사진을 보며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박적으로 생각합니다. 디오게네스는 이러한 소비를 불필요한 고통이라고 불렀습니다. 물건을 하나 사면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욕망은 끝없이 커져서 결국 우리를 욕망의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디오게네스는 우리에게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당장 배고플 때 먹을 빵 한 조각이 필요하듯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필요는 생존과 직결된 최소한의 것입니다. 반면 욕망은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허상입니다. 디오게네스는 굳이 값비싼 그릇을 살 필요 없이 손으로 물을 마셨고 햇빛만으로 충분한데 값비싼 옷이 왜 필요하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가장 적게 가질수록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굳이 필요 없는 물건을 쌓아두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기 위해 애쓰는 동안 디오게네스는 오직 자신의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소유의 무게를 내려놓고 대신 가벼운 마음으로 자유를 택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소비 문화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족하다는 결핍감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디오게네스는 이미 충분하다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열쇠임을 보여줍니다. 사례 세 번째, 인간관계의 피로와 외로움.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고 남들의 시선을 맞추려 노력하는데 지쳐갑니다. 디오게네스는 이러한 인간관계를 위선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거나 사회적인 체면을 차리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허례허식이 없는 관계에서 온다고 믿었으며 불필요한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노년의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디오게네스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내면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허례허식이 없는 관계에서 온다고 믿었으며 불필요한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생각하지만 디오게네스는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과 대화하며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억지스러운 관계에 얽매여 마음을 소모하기보다는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소수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불필요한 욕망은 무엇인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불필요한 것을 하나씩 비워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옛 철학자의 지혜로 오늘을 배우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